안녕하세요. 오늘 신경님의 농무를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님 시인 농촌 현실을 그린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교과서 같은 데도 많이 실려 있는데 목계장터라든가 가난한 사랑 노래 같은 작품들이 되게 유명하고, 또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농무는 그의 농촌과 이 민중에 대한 이런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작가, 수능에도 여러 번 출제되었고 하니까 좀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농악놀이가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징이 치면은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막이 내렸다 라고 해버려가지고 바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비탄과 허탈감의 이런 분위기, 정조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종친 인생, 막 내린 인생, 막이 내려버린 인생, 끝난 것 같은 느낌. 비탄, 허탈감, 우울하죠.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 나무에다가 전봇대에다가 달린 게 아니고 이렇게 임시로 설치한 무대. 보니까 초라한 느낌을 줍니다.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농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농촌의 쓸쓸함, 소외감, 허무감. 텅 빈 운동장, 아무도 없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분이라는 것은 분노죠. 이렇게 우울함, 성남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울분과 고달픔을 잊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작중 화자가 나왔는데 농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농무라는 제목 자체가 농촌에서 추는 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자를 이미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라고 해서 농민들이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현실 인식, 직설적 표현. 농촌의 현실, 이 당시 1970년대에 이 작품이 1970년대에 쓰여졌어요. 70년에 쓰여졌고 73년인가 75년가 5년인가에 이 농부란 시집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당시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한창 우리나라를 그 공업화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공업을 발전시켜서 노동자들, 그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공업이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노동자들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런 노동자들. 대부분 그전에는 농촌의 농민들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노동자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도시 쪽으로 뭐 다 집중시키다 보니까 농촌은 이렇게 텅 빈 운동장처럼 비고, 경제적으로도 여기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없애고 도시 쪽으로 자꾸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를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살고 있고 분노가 있고 답답하고 고달프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일단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 끝.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여러 구절들을 짚을게요. 7행 봅시다.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가면, 시장거리로 나가는 거죠.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어린아이들이죠.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공업화를 맞아서 산업화를 맞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대부분 공장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농촌에 남은 것은 어린이들 뿐입니다.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이 농무라는 것, 이전 시대에서는 그 농업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 농무라는 것의 역할이 이 농촌 공동체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둘의 뭐 향악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그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던 것이 농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농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걸 보면서 철없이 킬킬댄다고 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는 거죠. 농부를 추고 있는 모습을. 화자는 농민들 중에서 이렇게 농무를 추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에서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를 비웃고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농촌의 현실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11에서 16행입니다. 7행에서 10행 조금 정리할까요? 장거리 일단 장소는 이동을 했습니다. 예, 아까 가설 무대 운동장에서 장거리에서 농악하고 있고 거기서 느끼는 서글픔이 요 7행에서 10행의 내용입니다. 11행에서 16행으로 넘어가서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이 보름달이라는 것은 달이 크게 이렇게 휘영청 떠 있으면 사실 환하고 좋은 분위기인데 이거는 화자의 처지와는 좀 상반됩니다. 일부러 뭐 이렇게 상반되는 분위기를 제시하면은 또 화자의 그 답답하고 초라한 그런 처지가 더욱더 부각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꺽정이, 서림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왔는데요. 뭐뭐처럼 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 다 소설 임꺽정, 이 홍명희라는 작가가 쓴 1930년대쯤 소설을 기억하고 있어요. 임꺽정이라는 소설의 등장인물입니다. 꺽정이는 민중 영웅이었죠. 모순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 의적같이 그러니까 관과에서 부패한 그런 탐관 논리들을 혼내주고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던 의적이었고 서리미는 이 김꺽정을 돕는 그런 책사처럼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중에 배신 해가지고 관과 쪽의 편을 들어서 임꺽정이 잡히는데 도움을 준 그런 인물입니다. 모순된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렇게 임꺽정, 서림이 다 당시 조선시대 농민들이었죠. 농민들이었는데 이 서림이는 좀 약간 공부하던 사람이었긴 합니다. 어쨌든 이 농민들의 현실이 이때나 그 1970년대 이 시가 쓰여진 당대의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 똑같다는 거죠.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서림이처럼 해해대는 모습이 지금의 농민들 이런 녀석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변한 게 없어요. 농촌의 현실이 발전하지 않았다.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서리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조적인 현실 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피폐한 농촌 현실, 자포자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농사 일을 아무리 해도 보람이 없어요. 그 곡식, 뭐 경작한 그런 경작물을 팔아도 비료값도 안 된다. 수지가 안 맞아요.
피폐한 농촌의 현실, 화자가 울분을 느끼는 상황,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산업화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경제적으로 불평등해지는 거죠. 공장에서 이렇게 돈을 그쪽으로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돈이 생기지만 농촌에서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약간 그것도 알아둬야 될 게, 산업화 해가지고 도시와 공장에 돈이 몰리지만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 이들에게 돈이 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들을 부리는 사용자, 기업, 이때 돈을 번 사람들이 재벌이 되고, 노동자는 사실 농민들이 노동자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희생만 하고 돈은 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돈도 안 되니까 아예 옆편네에게나 맡겨두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옆편네에게나 맡겨두고까지. 피폐한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17에서 20행 봅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라고 했는데요. 쇠전은 소시장입니다. 우시장이라고 하죠. 우시장. 소를 파는 곳. 그리고 도수장은 도축장입니다. 소를 죽여가지고 그 고기로 만드는 도살장 앞에 와 돌 때, 장소를 계속해서 이동해 오고 있는데 그 가설 무대 운동장에서 장거리로 나갔다가 여기 지금 세전 도수장을 거쳐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원래 농악대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마지막에 뒤풀이 할 때 막 깽가리 같은 거 치면서 마을을 이렇게 도는 거죠.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신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그 울분에 가득 찬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을 얘기하는데 신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 여기 역설적이라고 해놨는데요. 농민들의 절망과 울분의 정서를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반어도 되고 역설도 될 거예요. 신난다 하라는 게 사실 진짜 신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진짜 속마음은 우울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설이라는 것은 왜 역설로 보냐면은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얘네 마음속은 우울하고 답답한데, 근데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농부를 통해서 춤추는 것밖에 없잖아요. 춤을 추는 것, 원래 신명나는 행위죠. 이게 현실의 불만과 울분,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춤을 춰야죠.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이 상황이 되게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우울한데 춤을 춰야 되는 상황. 이해가 됐습니까?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태평소 악기입니다. 삑 하는 그 소리 나죠.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해서 이 춤을 추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정리를 하자면 농부를 통해 분노와 한을 사깁니다. 아까 쇠전하고 도수장 설명을 좀 빼먹고 넘어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농악대들이 지나가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괜히 이런 장소를 쓰지 않았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시장, 소를 파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소를 도축하는 곳이에요. 농민들에게
농촌, 농민 문화, 소는 되게 소중한 존재였죠. 친밀한 존재, 중요한 존재. 일손을 돕는, 소가 쟁기질도 해주고 이렇게 계속 노동력, 힘이 돼주잖아요. 얘가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기계화가 되었지만 농민들의 친구예요. 근데 이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농민들이 소가 필요 있나요? 이제 농사일을 접어야 되니까 필요 없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얘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고 얘는 고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경제가 발전되었습니다. 자, 이것들의 밑받침, 이 밑바탕에는 이런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런 걸 다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가면서 희생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될 수 있었는데, 경제 발전으로 얻은 이득은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이게 뭐 우리 민중들이 갖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 농무라는 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현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안타까운 사회의 이런 구조로 농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현실, 그리고 거기서 분노, 한, 울분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